좌충우돌 오토캐드 기초인강 독학 6강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2015 후 화면상에 보이는 이용자가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지만 맛만 보고 가도록 합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자세한 내용은 초고수가 되었을 때 독학하면서 변경하면 됩니다. 초보자는 이 화면을 그대로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은 작업 공간 변경창은 맨 마지막 메뉴에 있습니다. 사용자화라고 되어 있는 명령이죠.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화 대화창이 뜹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화인데 이 우리말로 사용자가 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원활하지 않죠.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 대화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자, 이거 불러오는 방식은 총 3가지 방식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서 사용자화를 누르는 방법. 두 번째로 어제 배웠죠? 작업 공간 전환. 여기 토글 명령 공간에서 눌러서 사용자화를 누르는 방법. 세 번째로는 명령행에 CUI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CUI. 네. 그래서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 대화창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의하실 점은 여기에서 변경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화면에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셔야 되시고요. 한 가지 더 설명하고 갑니다. 자, 여기 제도 및 주석에 사용자화를 누르게 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아래 부분에 명령 언더바 CUI 이 명령이 지나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사용자화를 누르면 명령 언더바 CUI. 네, 이렇게 해서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 대화창이 불려 들어오는데 여기 언더바를 제외한 CUI만 입력해도 당연히 불려 들어오겠죠. CUI. 자, 이렇게 명령 불러 들어온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도움말이 필요하면 F1. 네, 이렇게 해서 도움말을 불러올 수가 있죠. 자, 초보자들이 오토캐드를 잘하는 법 다른 거 없습니다. 명령행을 잘 보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으면 재빨리 F1 키를 눌러서 도움말을 호출을 해서 해당 명령에 대한 CUI 하고 바로 엔터를 눌러도 됩니다. 자, 명령을 실행시키지 않고 엔터를 누르지 않고 F1 키를 바로 눌러도 이렇게 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명령 아이콘 또는 버튼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린 상태에서 F1 키를 눌러도 이거는 지금 제대로 안 됐네요. 원래는 돼야 되는데 사용자화에 대한 내용을 부르면 원래는 사용자화 대화창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것 같은 라인 같은 경우는 F1을 누르면 라인 명령에 대한 것이 뜨는데 아마 CUI 명령에 지금 도움말이 바로 안 불러들여지는 것 같아요. 여기 그 제도 및 주석 작업 공간은 사용자화를 눌러서는 지금 도움말이 바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사용자화 설정 인터페이스 다시 한번 불러보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령 리스트들이 있어요. 명령 리스트들이 있고 기본적인 지금 ACAD 오토캐드라는 그것에 대해서 내용이 표시가 되는데 이것은 이름이 ACAD이고 표시 이름은 오토캐드, 파일 이름은 이렇게 위치를 포함해서 확장자가 CUIX로 나옵니다. 파일 이름 다시 한번 볼까요? 유저, C 드라이브 유저 밑에 있는 상세한 디렉토리
맨 끝에 acad.cuyx 라는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사용자 파일들 살펴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화를 다루실 때 주의할 점은 함부로 바꾸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함부로 바꾸시면 이게 기본값을 불러들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파일에 자료가 저장이 되는데, 이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변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 파일을 직접적으로 변경을 했을 때는 원래로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연습을 하신 다음에는 취소를 누르신다든지 적용이나 확인을 누르지 않고 이 박스를 닫는다든지 해야지, 그냥 실행을 시켜 버리시면, 이걸 마음대로 변경을 하고 적용이나 확인을 눌러 버리시면 이 기본적인 세팅이 다 틀어지게 되니까 이 점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기능 사실 초보자가 알아둘 것이 지금 오토캐드에 대해서는 엄청 많은데, 이렇게 깊은 내용까지 알아둔다는 것은 사실은 초보자가 알아두기에는 이 아까운 기능입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나중에는 또 설명할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지금 간단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웠던 제도 및 주석 공간, 여기 있죠? 제도 및 주석에 대한 작업 공간에 대해서 여기 지금 작업 공간이 있고, 제도 및 주석 기본값 해가지고 표시가 되고 있어요.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누르면 제도 및 주석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일종의 디렉토리입니다. 신속 접근 도구 막대 1번 뭐 이렇게 포함해서 있고요. 도구 막대 있고, 메뉴 있고, 팔레트 있고, 리본 탭. 내용은 안 보이나요? 네, 여기 이제 상세 내용들을 보여지게 하죠. 자, 요 값에 대해서 특성들이 아래 표시가 됩니다. 요 값에 대해서. 자, 리본 탭에 가면 자료가 안 뜨는 것들도 있고요. 뜨는 것들도 있고요. 도구 팔레트 그룹이라고 표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런 상세한 내용들은 여기에 리본에 다 들어있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연결이 된다, 이런 부분만 있는데, 여기서 이 부분들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 제도 및 주석 이름 바꿀 수 있죠. 바로 클릭이 더블 클릭이 되면서 제도 및 주석 1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변경된 내용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이름 바꾸기 해서 그냥 지우고 이렇게 해서, 네. 자, 주의하실 점, 요런 거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이 작업 공간에 대한 내용은 지금 디렉토리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이 공간에 연결되는 것을 여기서 수정을 하면 수정 이 메뉴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될 수 있어요. 자, 파일을 이렇게 끌어내려서 편집하고 바꿔버리면, 자, 요걸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용을 하고 나서 보면 지금 여기 중간에 메뉴들이 안 보이고 있죠. 어떤 거죠? 요거 메뉴 막대 표시. 자, 파일이 원래는 맨 앞에 있었는데 편집이 맨 앞으로 가고 파일이 뒤로 밀렸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했죠? 여기서 했고요. 메뉴에서 보시면 파일이 뒤로 밀렸는데 편집을 다시 뒤로 밀고, 자, 그러면 파일 편집표 이 순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적용 누르면 지금 이게 설정이 메뉴 막대가 지금 계속 감춰지고 있어요. 파일이 다시 맨 앞으로 가고 편집이 뒤로 밀렸습니다. 자, 오토캐드에서 이전에 실행했던 명령을 다시 실행을 하려면 이렇게 직접 가가지고 이렇게 버튼을 클릭을 하고 사용자를 하거나 여기에 CUI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을 해도 되지만, 그냥 단순히 스페이스바를 한번 치거나 엔터를 한번 치는 것만으로 해서 바로 이전 명령을 재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하는 시간이라든지 누르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자, 간단히 다음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접근 도구 막대는 뭐가 있나 보고 싶으면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사항 플러스가 나오는 것은 이 밑에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자, 눌러서 살펴보면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여기 있는 것들이죠. 요것들 다 표시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서 끌어서 다른 위치로 옮기면 변경이 됩니다. 자, 리본 한번 볼까요? 리본에는 자, 리본 이 공간이 리본입니다. 이 공간에는 여러 개의 탭들이 있다고 했어요. 자, 리본에 보면 탭이 보입니다. 누르면 주석, 홈 2D, 홈 3D, 이 부분하고는 좀 다르죠. 이거는 뭐냐면 전체적인 탭 내용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석, 홈 2D 이 부분은 홈 2D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제도 및 주석에만 연결이 되는 홈 탭.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작업 공간에는 뭐가 더 있었죠? 3D 기본사항과 3D 모델링이 있었는데 여기에 3D는 3D 모델링에 들어가는 홈 탭입니다. 여기 3D 기본사항은 3D 기본사항에 들어가는 홈 탭을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홈 탭을 들어가 보면 당연히 패널들이 있겠죠. 홈 탭의 그리기 패널, 홈 탭의 그리기 패널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들은 패널이에요. 자,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 패널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홈 탭의 그리기 패널에 있는 모양들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 간단히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게 뭘까요? 라인 명령입니다. 나중에 배우시게 되는데 선을 그리는 명령인데 이 명령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명령이 여기 아래쪽에 가면 그 패널들 속에 이 명령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간단히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시면 굉장히 많죠. 여기에 패널이 있는데 이걸 찾아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 경우는 여기서 누르면 그냥 알아서 찾아집니다. 자, 어디까지 왔나 살펴볼까요? 자, 패널이 열렸고 패널에서 뭐 주석 문자, 주석 치수 이런 것들이 패널들이 일일이 다 표시가 됐는데 홈 2D에서 그리기 패널이 알아서 열린 거고 거기에서도 행1의 선이 있죠. 여기가 행1입니다. 자, 여기 보면 행2가 있고 행3이 있는데 아래쪽에 그리기 패널의 아래쪽 삼각형을 눌러서 나타나는 명령들이 여기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행2, 이건 지금 행3입니다. 자, 행1, 행2, 행3 보이시죠? 이렇게 눌러보면 다 이 명령들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간단히 여기에 지금 행1에 있는 선이라는 명령을 리본상에서 있는 겁니다. 리본상에 있는 행이라는 명령을 옮겨서 행3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이렇게 영역 아래 이렇게 넣어버리면 어떻게 됐죠? 따라서 변경이 됐죠. 행3으로 이 선이라는 명령이 지금 내려간 겁니다. 자, 다시 이것을 끌어서 쭉 올려가지고 행1에다 넣으면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죠. 자, 현재 선 명령에 대한 지금 상세 내용이 여기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패널에서는 위치가 여기 있죠. 자, 여기 보면 버튼 이미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눌러서 지금 확인을 해보면 이 선 명령에 대한 연결되는 아이콘을 이것이 선 명령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어요. 폴리선에 들어가는 아이콘인데 이렇게 변경을 해버리면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폴리선인지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원래의 아이콘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 이미지들은 보시다시피 좀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선택을 하는데 적용 위치 해가지고 작은 이미지에만 어떤 변경을 할 것이냐, 큰 이미지에만 할 것이냐, 아니면 모두 지금 이 아이콘들에 대해서 이런 특성들을 부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자, 아래쪽에 특성 나옵니다. 특성 보면 여러 가지 해당 사항들 지금 이 선 명령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표시 이름은 선, 버튼 스타일은 문자 있는 큰 이미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명령 이름이 선, 설명이 직선 세그먼트를 작성합니다. 여기 마우스를 올리고 오래 있을 때 나타나는 직선 세그먼트를 작성합니다. 요 표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하면, 자, 수정을 하면 이 부분에 나타나는 설명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셔야 되시고, 명령 표시 이름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령을 수정을 해버리면 이 그리기 명령이 라인 2라든지 뭐 라인 3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명령 자체가 변하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죠. 자, 또 아래를 보면 뭐 요소 아이디 뭐 이런 것들 함부로 바꾸면 큰일 나는 것들인데, 키 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명령 표시 이름은 라인.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키팁은 LI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가명입니다. 가명. 가명이 뭐냐면 일종의 별명처럼 라인 명령을 명령행에 입력을 해야지 이 명령이 실행이 되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LI만 치고 엔터를 해도 이 명령이 실행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약속이에요. 약축어, 약축 명령의 약속이 가명인데, 이거를 여기서는 키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이미지를 우리가 아까 지금 로테이트 32 라인에서 이렇게 눌러서 로테이트 32p 라인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봤는데, 변경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이미지가 같이 변했습니다. 이런 작용들이 지금 이 안에서 약속이 다 짜져 있어서 하나를 변경할 경우에 따라서 다 변경이 되는 거죠. 자, 아주 재밌게 지금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맘만 먹으면 이 리본에 있는 모든 내용, 이것을 이용해서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보는 바꾸면 되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불러오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건드시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초고수가 되셨을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작업 공간에 어제 우리가 이렇게 2D 작업 공간이라고 제도 및 주석 똑같은 공간을 가지고 2D 작업 공간 이렇게 하나를 추가했었어요. 자, 여기에서 작업 공간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자, 신속 접근 도구 메뉴에도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 신속 접근 메뉴들이 나타나거든요. 퀵 액세스 메뉴에서 해당 상황에 대한, 해당 아이템에 대한 어떤 실행 가능한 명령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작업 공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새 작업 공간을 만들면 마치 우리가 제도 및 주석에서 어떤 작업 공간을 복사해서 만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작업 공간이 하나가 새로 생깁니다. 자, 제도 및 주석 작업 공간 마찬가지로 여기 작업 공간 1도 구성 요소를 갖추고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제도 및 주석에서 이렇게 그 작업 공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필요가 없죠. 그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삭제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어제 지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2D 작업 공간을 만든 다음에 여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지웠던 것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요소에, 리본에도 어떤 요소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추가가 안 되네요. 탭에서는 새 탭이 추가가 되죠. 리본 자체는 이것이 리본이니까 리본을 추가할 수는 없지만 리본 자체에 새 탭을 추가하는 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이름도 바꿀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서 본인만의 작업 공간을 만들고 본인만의 리본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용을 하시면 되세요. 자, 주의하실 점 아까 안내 드렸습니다. 이거 변경을 했다 그랬는데, 연습을 했는데 그게 맞게 다시 원래 상태로 옮겼는지, 가령 이런 것들을 위치를 바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취소를 누르셔야 돼요. 적용을 누르면 안 됩니다. 변경된 사항을 적용을 누르면 전체 프로그램에 지금 적용이 되고요. 그냥 확인만 눌렀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기본값이 불러들여옵니다. 그래서 절대 변경을 하셨는데 원래 상태로 되돌렸는지 자신이 없으시면 적용이나 확인을 누르시면 안 되시고요. 반드시 취소를 누르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 이 리본이나 이런 부분들 변경이 없습니다. 이 CUI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화면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에 대한 설명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